먼저 SNS 마케팅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고 부르며 사용자 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밑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마케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끼리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SNS 마케팅은 왜 필요할까요? 고객들은 온라인 활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잠시만요. 송영수 대표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다 들리세요? 네. 작업하는 거 다 들려요. 좀 꺼주세요. 송영수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많이 행동 중에 하나가 SNS와 검색 기능입니다. 첫 번째 SNS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80% 이상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이 표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채널별로 사용자를 보면 유튜버는 1, 20대, 인스타그램은 3, 40대, 블로거는 3, 50대가 주로 사용합니다. 유튜브가 몇 세요? 1, 20대. 10대, 20대가 유튜브를 주요 고객층이 10대, 20대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는 3, 40대. 인스타는 3, 40대가 주로 많이 쓴대요. 그 다음에 블로거는 다양하게 3에서 50대가 주로 사용합니다. 네이버 블로거는 30대, 40대, 50대. 네.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맞는 쪽에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남성이 많이 보고 인스타는 여성이 많이 봅니다. 저도 자동차 검색이라든가 부동산, 재테크 검색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이런 옷 같은 거 살 때, 트렌드를 따라갈 때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홈쇼핑 과정도 네이버 다시 한번 이게 여기 딱 얘기할 때 패션이 어디라고요? 패션은 뒤에도 설명드릴 거예요. 패션은 인스타 쪽. 인스타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정보. 식품은 주로 어디예요? 식품은 인스타도 많이 하고. 인스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많이 하고. 블로그 많이 하고. 유튜브도 다양하게 하고. 유튜브도 하고. 요즘에 영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식품 쪽은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책상. 두 번째, SNS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는 검색입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검색을 합니다. 가격 비교, 쇼핑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에서 찾죠. 요즘 트렌드 같은 방금 말씀하신 뷰티라든가 그런 사진을 찾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인스타. 인스타. 네, 인스타.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잘 찍었다 그러면 인스타가 효과적이고 또. 그 다음에 가격 비교. 가격 비교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상세 검색. 제품 검색, 그거는 블로거에서 많이. 블로그에서 제품 검색이나 가격 비교는 블로그에서 많이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 노하우, 이런 관련된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생활 관련된 거. 네. 그 식품은 생활 관련이라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검색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세 개 채널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체험단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서 그 경쟁 속에서, 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 제품이 노출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키워드 설정하는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블로거도 운영해도 되지만 소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제품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홈쇼핑 예정인 업체의 경우 체험단 블로그를 통해서 그 블로그 체험단 하단의 방송 일자를 알려주고 사전 홍보 역할을 하게 되고, 홈쇼핑 라이브가 진행이 될 때에는 고객이 이제 검색을 통해 미리 경험한 블로거 컨텐츠를 보고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플루언스 브랜디드 컨텐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인플루언서의 브랜드 컨텐츠를 보고 구매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블로그는 정보성 컨텐츠를 담는 네이버의
공간인데 거기에 제품들을 녹여서 광고 같지 않은 그 블로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인플루언서라고 이렇게 그렇죠. 독자층이 많잖아요. 블로그에는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구매를 하면 쫓아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 사실 체험단이 광고지만 음. 광고성 같지 않은 후기 같이 보이게 하는 게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고가 아닌데 실제로 그게 광고 효과 되게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유튜브 체험단이 왜 필요한지, 그 유튜브 체험단은 그 구독자 수, 제품 연관성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되듯이 선발을 되고, 왜 필요하냐면 그 유튜버는 그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바일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입니다. 최근 유튜버 컨텐츠가 그 연예인들 컨텐츠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는 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보다 신뢰성이 더 높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 전에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영상으로 찾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컨텐츠를 꼭 유튜브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하긴 저도 네이버 검색하다가 요즘은 유튜브 검색해요. 상품을 검색할 때도 옛날에 그 네이버로 검색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그냥 동영상으로 네. 사용 설명부터 뭐 이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써보면서 그거 먹으면서 맛있다 뭐 네. 써보면서 이렇다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검색하는데 우리 소상욱이 대표님들 제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어떤 제품인지 얼마나 좋은지 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매력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희가 체험단을 진행하는데요. 체험단을 진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 개봉기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PPL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유튜버들한테 뭐 건기식을 줬을 때, 건강기능식품을 줬을 때, 뭐 여행 가기 전에 챙기고, 그 다음에 여행 가서 그 건기식을 먹는 장면, 이렇게 PPL 형태로 나왔을 때의 조회수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뭐 체험단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PPL 형태도 조회수가 높다는 게 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해도 뭐 옆에 맞습니다. 놔두고 있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이게 하는 네.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은 정보 콘텐츠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냥 단순 리뷰 형태는 많이 안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유튜브에 맞는 카테고리에 맞게 약간의 PPL 형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L이라는 게 그거죠. 간접적으로 간접 노출 방식의 광고. 네. 뭐 드라마를 보면 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PPL. 야, 드라마 PPL 진짜 많이 나요. 맞습니다. 그거 뭐죠? 드라마 중에 그거 있잖아요. 광태 나오는 거 뭐야? 거기 보면은 다 PPL이야. 맨날 건강기능식품 먹고 네. 서로 주고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그거야? 네. 마지막 저희가 리서치를 진행하는데요. 그 리서치는 블로그 체험단과 함께 그 런칭 전 고객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여 제품 컨셉, 전략, 뭐 가격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을 재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품 관련된 경험치, 또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평균 얼마나 이 제품을 사용하는 금액을 지출하는지, 또 이 제품의 장점이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또 참신성, 뭐 차별성, 뭐 기술력, 또 이 제품이 가족들한테 필요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보고 디자인이 어떤지, 그 다음에 구매 의향이 있는지, 이걸 내가 봤을 때 남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저희가 사전을 조사를 해서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상공업하고 FGI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엄마들을 초빙해서 사용자들을 초빙을 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내세울 게 있었는데, 뭐 단순하게 뭐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뭐 비용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그 소비자가 그 제가 퇴근하는 길에 전화를 해서 자기 의견은 이렇다, 이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소비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는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걸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서치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내 생각만 있는데 이제 소비자의 생각을 한번 아는 거죠. 아, 어떻게 사용하더라. 어떨 때 이런 걸 쓰더라. 그리고 이럴 때 어떤 건의점이 있더라.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누구한테 추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소비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의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몇 명한테 해주죠, 이거? 리서치는 보통 저희가 한 100명 이상 저희가 100명 네, 진행을 그 정도면 이제 평균적인 의미가 나오겠네. 네, 그 맞습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혼자 내 제품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옆에 이런 고객들도 내 제품을 같이 보고 한번 듣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사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품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으로 또 메이크업 할 때 내 제품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때도 요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향후에 이제 개발 더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